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세제 개편안 단일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반대하던 의원들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세부 내용에 대해 조정을 거친 연방 상하원의 세제 개편안 단일안이 공개됐습니다. 단일안에는 그동안 반대 의향을 내비쳤던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오바마 케어 의무화 조항 폐기가 포함됐고 법인세는 21%로 인하했으며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의 인하도 확정됐습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 엑스는 원안의 2배로 늘어나 $1,000에서 $2,000로 올렸습니다. 개인소득세의 과세 구간은 현행과 같은 7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각 구간의 세율을 약간씩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구간 기준은 올려 감세 효과를 내도록 조정했습니다. 과세 구간도 상당폭 조정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7,000인 경우 현행 25% 세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지방세는 $10,0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화당 내에서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던 밥 코커 상원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루비오 상원 의원도 자신의 차일드 크레딧 인상 요구사항이 받아짐에 따라 반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혁안 단일안은 18일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워싱턴주에서 엠트랙 탈선 사고로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선로에서 이탈한 객차 한 량이 하이웨이로 떨어져 도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워싱턴주에서 암트랙 열차가 탈선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열차는 오늘 아침 7시 40분께 시애틀 남쪽으로 향하던 중 피어스 카운티 인터스테이트 5번 고속도로 위에서 탈선하면서 객차 한 량이 도로 위를 덮쳤습니다. 탈선한 객차는 도로를 달리던 다수의 차량과 충돌했고 이 객차 차량은 선로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교통을 통제하고 승객들을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현지 매체 타코마 뉴스트리트뷰는 이번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지만 피어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사망자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에 탑승 중이던 77명의 승객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그중 4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객차와 충돌한 차량 탑승자들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열차는 시애틀에서 포틀랜드로 이어지는 새로운 노선을 개통하면서 투입된 새 열차로 운행 첫날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사고 당시에는 70마일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에 대한 입국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외에도 테러 예방과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 등이 발표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자국의 테러 예방과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들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일 연방국토안보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국 38개 국가 방문자에 대해 대테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입국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국가 중 오버스테이 비율이 2%가 넘는 국가의 경우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자체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버스테이를 할 경우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비자 면제국들의 평균 오버스테이 비율은 0.68%로 오히려 비비자 면제국의 오버스테이 비율 2.07%보다 낮은 편입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들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미국은 지속적인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보안 강화로 테러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에는 또 인터폴 및 유로폴과 공조한 테러리스트 정보 공유, 항공객 정보 수집 및 분석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국민이면서 이라크,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으로 여행을 하였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연방통신위원회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FCC가 인터넷의 근간인 망 중립성을 폐지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폐지 무효 소송을 진행합니다.
10월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인터넷 서비스에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FCC를 상대로 망중립성 페이지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망중립성이란 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연방통신위는 14일 망중립성 정책 폐기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제정된 망중립성 정책이 2년 만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워싱턴주, 오리건, 일리노이, 아이오와 매사추세츠주가 망중립성 폐지 무효 소송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망중립성 정책 폐지 결정으로 앞으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인터넷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버라이즌, AT&T, 컴캐스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통신망을 이용하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인터넷 콘텐츠 기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승객 수송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공항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 대규모 정전으로 11시간 가까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출발하거나 애틀랜타로 향하던 항공편 1000여 편이 취소되고 공항 이용객 수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 애틀랜타 국제공항의 전력 시스템이 위치한 지하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오후 1시 6분경 공항의 전원 공급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애틀랜타발 항공편과 애틀랜타행 항공편의 이륙을 중단시키고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다른 공항으로 출발지를 변경했습니다. 터미널 내부에서도 정전으로 수속과 보안 검색이 중단되고 편의시설마저 문을 닫으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애틀랜타 시장은 이번 정전으로 모두 3만여 명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중에서는 애틀랜타에 본거지를 둔 델타 항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900편 가까이 운항이 취소됐으며 오늘도 3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아메리카 항공은 각각 24편의 출발 도착편이 취소됐고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애틀랜타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120편 중 70편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정전 사태는 자정 직전인 오후 11시 50분쯤 전력 공급이 완전히 재개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요즘 주위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습니다. 벌써부터 독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 접종이 당부됐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벌써 올 시즌 들어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업스테이트 54개 카운티에서 1,800명 이상이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하워드 주커 보건국장은 아직은 예방접종 시기가 늦지 않았으니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6개월 된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2세 이하의 아이들, 임산부, 65세 이상의 성인들은 꼭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주민들은 로컬 약국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이 없다면 카운티 보건국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 클리닉 등 의료 서비스직 종사자들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수술용 마스크를 쓸 것이 권고됐습니다. 2013년부터 의료계 종사자들은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벌써 독감으로 600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직은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팁이 임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팁 근로자의 최저임금 규정을 개정할 전망입니다. 17일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노동국에 팁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팁을 받기 때문에 일반 기준보다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업계에 만연한 관행으로 일부 업주들은 종업원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뉴욕시 종업원 11인 이상 업체는 최저임금이 $13로 인상되고 요식업
서비스업 종사자는 최저임금 8.65달러에 팁 크레딧 4.35달러,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는 최저임금 10.85달러에 팁 크레딧 2.15달러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쿠오모 주지사는 노동국에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팁 근로자들과 일반 근로자들이 같은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대신 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임금 착취에 취약한 업계 근로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성이 더욱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차량국 웹사이트만이 아닌 포털 사이트와 앱을 통해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벤 켈러스 시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뉴욕시는 모든 유권자가 온라인상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유권자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는 포털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스마트폰 앱도 만들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합법적 유권자들은 정부 발급 신분증이 없어도 이 포털 사이트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미 등록된 정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등 차량국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맨해튼 거주 유권자들은 차가 없거나 면허증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동안 유권자 등록이 어려웠습니다. 16일 드블라주 시장은 조례에 서명한 후 유권자 등록이 어려워 민주주의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유권자 등록에는 전자 서명이 활용될 예정이며 시행은 2019년 7월부터입니다. 항공료의 거품을 뺐다는 베이직 이코노미 눈 가리고 아웅식입니다. 수화물 비용을 따로 차지하거나 각종 벌금을 매겨 항공사에게는 노다지가 되고 있습니다. 14일 CN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미국 항공사들의 수화물 비용 수익은 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일정 변경 및 취소에 따른 벌금 수입도 7억 2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올해에만 벌어들인 각종 벌금 수입은 5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저렴한 베이직 이코노믹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맞춰 항공사들은 이를 더욱 확대하고 국제선으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파트너사인 에어프랑스 KLM은 내년에 베이직 이코노미를 늘리기로 했으며 아메리칸 항공은 이미 칸쿤 노선의 베이직 이코노믹석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도 내년 4월부터 유럽 왕복 노선의 베이직 이코노믹 승객에 대해 수화물 비용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항공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베이직 이코노믹 승객들은 기내 선반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꼼짝없이 추가 수화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객 반발을 예상한 항공사들이 그동안은 국제선 이용객에게 수화물 비용 차지를 조심스러워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화물 비용을 내기 싫다면 조금 더 비싼 이코노미석 티켓을 사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 미 경제 성장 속도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부격차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중산층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피게티와 이메뉴엘 사이즈가 발표한 2018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세계 경제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국 상위 1%는 국내 총소득 가운데 20% 이상을 차지했지만 하위 50%는 국내 총소득의 13%에 그치며 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1980년 미국 상위 1%가 국내 총소득의 11%, 하위 50%가 21%를 기록한 이후 상위층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하위층의 소득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경제적 불평등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활동의 투명성과 소득 재산의 공정한 분배 등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LA 카운티를 7개 지역으로 나눠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 벨에어와 베벌리 클레스트 등 부촌의 경우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사우스 LA 등 빈민 지역은 최저 수준을 기록해 LA 카운티 지역의 빈부격차는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와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은 오늘 코비나 지역에서 위탁 가정에 머물고 있는 70여 명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선물 나눠주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후원한 각종 선물과 상품권, 담요 등이 어린이들에게 전달됐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한인 가정상담소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보호국의 보호를 받는 어린이들은 3만 4천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한국 어린이들은 60명에서 100명 사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질병통제예방센터 정책 분석 담당 공무원들은 2019년도 예산 관련 설명회에서 7개 금지어를 전달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단어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지어는 취약한, 재정 지원 혜택, 다양성, 트랜스젠더, 태아, 증거 기반, 과학 기반 등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인정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단어가 보고서에 담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플러싱 먹자 골목의 기차 역사에서 아시안 증오 낙서들이 발견됐습니다. 낙서가 처음 목격된 날은 지난 15일로 유성 매직으로 아시안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중국인 루저들의 동네라는 등의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17일에도 광고판 여백에 동네가 너무 붐빈다, 중국인들은 이곳을 떠나라라는 낙서가 추가 발견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too late,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를 써놓으면서 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53세 스티븐 김 마취과 의사가 비버리 힐스의 성형외과에서 71세 환자를 마취하면서 마약성 진통제 과다 투여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살인 혐의로 형사상 기소를 당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지만 지난 13일 김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스스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뒤 약기운에 취한 상태에서 의사이면서 환자였던 그린스팬에게 치사량의 데메토를 투여한 혐의입니다. 그동안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일부 구간에 고가도로의 높이가 낮아 12피트 이상 되는 대형 트레일러 트랙의 운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로컬 도로로 우회하면서 교통 체증과 소음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교통국은 지난달부터 BQE의 도로 지반을 낮추는 공사를 시작해 이달 말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트럭 운행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로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춥지 않은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